정부가 예고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일종의 보완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게 될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정부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마무리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2주택자들은 71.5%, 규제지역의 3주택 이상은 82.5%,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죠. 입주 물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을 합니다. 5월 9일이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시행이 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3주 정도라면 5월 9일인데 실질적으로는 4월 중순에 이제 데드라인이 당겨지기 때문에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럼 정부가 바라는 효과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실질적으로 한 3주 정도를 효과를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를 계기로 최대한 다주택자의 매물을 3주라도 더 끌어보겠다 이런 조치로 보이는데 네. 사실 저희가 집을 매매한다고 할 때 뭐 한 달이나 몇 달 기한을 두고 내놓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나올 매물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매물 추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일단 4월 11일 기준으로요. 7만 6천 건 정도 서울에 매물이 나온 거로 보여지는데 3월 21일이 8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월 1일이 5만 7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확정하고 매물이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네. 최근에 3월 20일보다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주택자들도 뭔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파는 거니까 아마도 한 1월 말 2월 정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유해도 되겠다. 나는 꼭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도 되고 보유해도 되겠다. 네. 세 가지의 답안지가 있는데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2월 말,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 초급매로 다 거래를 했습니다. 네. 소진이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3주 연장했다고 해서 안 팔아도 되는 분들이 보유로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3주 남겨두고 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매물이 지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단 5월 9일인데 실제로 4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월 중순부터는 매물이 회수되잖아요. 근데 5월 9일로 토지거래가 신청까지는 연장을 했기 때문에 3주 정도. 근데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또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으로 3주 정도는 늘렸는데 결국에는 5월 9일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최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남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거래 규제도 일부 완화하고 1주택자의 새낀 주택에 대한 갭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 이 매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연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당장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팔아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83만 명 정도 있는 거로 조사가 되는데 이 중에 한 60만 명 정도는 서울에서 전세 주고 서울집을 경기도나 뭐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23만 명 정도는 이제 또 반대 경우인데 그러면 1주택 하나 가지신 분들이 과연 팔 것인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고 어떤 정부가 뭐 중과세 영향도 없는 1주택자가 파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고령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는 이제 좀 외곽에 뭐 소형 아파트 하나 사서 돈을 좀 쓰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은 팔 수가 있는데
저는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좀 촉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압박을 통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는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당근, 인센티브 정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통계 보면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저번에 우려하셨던 외곽 지역 상승세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 지역 집값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언제까지라고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이 중요한데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2024년, 2025년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지금 일시적 급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물론 5월 9일 이후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한강 벨트,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인데 일단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2021년 가격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15억 아래 아파트들은 양도소득세도 뭐 강남 아파트처럼 뭐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 시간 마르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은 강남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살 수가 없으니까 사야 되는데 서울 외곽도 올라가니까 경기도 올라가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인천 지역까지도 번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우리 서민들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을 내놓으면서 이 공급을 늘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정부도 뭐 작년에 97 공급 대책, 올해 129 공급 대책,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게 공사 기간만 해도 요즘 4년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기가 끝나고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는 역부족입니다. 임기 내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수요 억제를 통해서 또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옛날에 뭐 이솝 우화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긴 게 뭐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 따뜻한 햇볕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어떤 채찍, 강한 억제가 아니라 당근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주면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